티키타카 생활의 발견.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제 곁에는 덕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매주 금요일은 일상생활 속에 쓸모있는 정보를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의 발견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코로나 걸려서 직장 나가지 못했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아프면 쉰다는 대원칙을 잘 적용한 사례였죠. 근데 일 못하는 동안 돈을 못 버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고민들 해결해주는 정부 제도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오, 우리나라에서 진짜 참 아파도 참고 일하자. 웬만하면은 견디는 게 저도 그렇게 버릇이 됐는데 이걸 좀 약간 미덕으로 보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 상병수당 되게 반가운 얘기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이번 연휴에 독감으로 좀 고생을 해서 네. 뭐 휴일 근무도 하루 있었고 그래서 좀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찾으면서 되게 도움이 됐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희 기자도 지금까지 일하면서 좀 출근하기 어렵다 이럴 정도로 아팠던 경험이 있나요? 출근하기 어려운데 출근을 못한 적은 거의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뭔가 이제 약간 건강도 경쟁력 있고 약간 어떤 그런 능력치 빌빌거리면 아프네?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싫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이제 40대가 되니까 건강이 휘청휘청할 때가 많지만 내색을 사실 못하는 일이 더 많죠. 근데 이번 상병수당 제도가 반가운데 도입 물꼬는 어떻게 틀 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19가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 보니까 강제 격리 기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경제적 환경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된 거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1년에 아파서 쉰 날이 2020년 기준으로 이틀밖에 안 돼요. 근데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 24.4일에 달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거기가 그렇게 많이 더 아픈 것도 아닐 텐데. 네, 10분의 1보다도 적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 절반 이상 보면 네. 10년 내에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을 경험했다라고 답한 게 이제 절반 이상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왜 쉬지 못할까? 이런 고민의 끝에 이 제도가 출범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 얼마나 보장해 주는 건지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제도 자체는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직은 일단 시범 단계입니다. 2025년에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한테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수당을 주는 게 적절할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그리고 전남 순천시까지 이렇게 6개 지역이 대상이고요. 네. 진단서로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을 증빙하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6,180원 지급이 됩니다. 9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고요. 네. 오는 7월부터는 여기에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이렇게 4곳이 추가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재산 7억 원 이하의 추가 자격 요건이 붙습니다. 아플 때 진짜 막막한데 듣기만 해도 든든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시범 사업이라 이게 그 일부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것 말고도 좀 아쉬운 점에 대한 지적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거예요?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상병수당이 우리나라는 작년에 처음 시범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세계적으로는 꽤 보편적인 제도거든요. 이 제도가 가장 먼저 시행됐던 게 언제일까요? 이거 뭐 우리보다 엄청 앞섰을 것 같으니까 네. 뭐 진짜 한 5, 60년 먼저 앞선 건가요? 무려 1883년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기준으로는 뭐 고종이 다스리던 조선시대 고종시대 네. 했는데 독일이고요. 여기선 이미 아픈 노동자들의 권리를 그때부터 보장해주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 이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1969년 이 상병수당 권고를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에 국가인권위에서 상병수당을 포함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 전까지 미국의 일부 주 정도를 제외하면 상병수당이 없던 국가는 OECD에서 우리가 유일했어요. 야, 이게 진짜 1800년대라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요? 상병수당 어떤 제도예요? 아까 제가 국제노동기구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권고를 보면 소득의 66%를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6%를. 네. 다른 나라를 좀 보면 룩셈부르크는 100%, 스웨덴은 80%, 독일은 70%를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소득이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60%를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권고에선 최소 52주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고요. 이게 뭐 각각 2년, 3년까지 보장하는 뭐 핀란드나 프랑스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아쉬운 지점들이 보이는데 이게 무엇보다 상병수당이 휴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걸 받으려면 회사에서는 어떤 병가라는 걸 좀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문제점인데 아파서 쉬고 있다는 전제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직장에서 아프다는 이유로 휴가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네, 심지어 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무급 병가도 이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엔 상병수당이 정식 출범을 해도 뭐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한 번 해외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전 세계 최초로 상병수당을 도입했던 독일 같은 경우엔 의무적으로 6주의 유급병가를 보장을 해줍니다. 네, 상병수당이 보다 의미를 가지려면 우선 뭐 무급병가라도 법제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식 출범까지 아직 2년 남았다고 했는데 네. 올해 추가로 지정되는 곳들 보면 전체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 높은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됐던 6곳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득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2차 때 4곳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상병수당 신청자 한 70% 정도가 소득 하위 50%였다. 네. 이게 이제 정부의 설명인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들은 그냥 사업장 자체 복지나 아니면 뭐 민간 의료보험 이런 거에 의존을 하게 되고 네. 뭐 상병수당 제도는 그냥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이 돼서 뭐 이중체계 그리고 일종의 낙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상병수당 제도 관심 있는 제도네요. 진짜 직장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아파도 좀 마음껏 아플 수 있는. 자, 오늘 상병수당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의 팁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해부터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시범지역 6곳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여기에 4곳이 더 추가되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 아파서 일을 잠깐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최저임금 지급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식 제도 도입은 2025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누구에게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10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오늘 티키타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